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이 빚 전부 끝내줄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네가 대신 좀 살아라. 술에 찌든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은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2억 원의 빚 대신 결혼.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요. 첫날 밤 은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건으로 시작된 결혼. 지금부터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어요. 목요일 밤 11시, 서은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거친 주먹질 소리가 현관문을 흔들었고 곧이어 남자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죠. 은지는 숨을 죽였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었습니다. 서동철, 문 열어. 오늘이 끝이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을 돌아봤어요. 거실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서동철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푸석했고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죠.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신음소리만 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또 오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은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2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은지의 삶은 늘 이랬죠. 어릴 적부터 반복된 밤, 반복된 공포, 반복된 도망. 초등학교 때부터 은지는 이런 장면을 봐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사채업자들, 협박 전화, 도망치듯 이사 다니던 기억. 하지만 이젠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이 좁은 반지하 월세방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문을 잠그지 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은 이미 열쇠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3명의 남자가 들어왔고 그중 앞장선 남자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만수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왔죠. 검은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동철 씨, 오늘로 석 달째야. 강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위협적이라기보단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감정이 없는 목소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은지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이래서? 강만수가 은지를 쳐다봤어요. 얼마나 버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150 정도요. 150으로 2억을 언제 갚아? 강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자만 해도 매달 몇백씩 불어나는데.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2억.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3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자금이라며 빌렸던 돈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금은 2억까지 커졌어요. 계산은 이미 해봤습니다. 불가능했어요. 1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은지는 매달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갚았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어요. 강만수는 은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지의 얼굴에서 멈췄어요. 젊네. 27? 예. 결혼은? 안 했습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뭔가 속삭였고 강만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죠. 은지는 불안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만수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그 침묵은 점점 길어졌어요. 돈은 없고 대신 사람 하나는 있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만수는 코트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지 않고 입에만 물었죠.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 30살. 아직 결혼 안 했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상관 있지. 강만수가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이 빚 전부 끝내줄게. 은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라니. 갑자기 결혼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지는 강만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강만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강만수는 담배를 빙글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부 혼인이지. 법적으론 정식 부부고 넌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억 깨끗이 없던 일로 해줄게. 어째? 은지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조건부 혼인, 2억.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술에 절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입에선 중얼거림만 새어나왔죠.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밀려왔죠.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버지의 빚을,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무책임을 모두 은지가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은지는 어른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쓰러지면 은지가 깨웠고 빚쟁이가 오면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은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27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은지가 불렀어요. 서동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입술은 움직였죠. 은지야. 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대신 좀 살아라. 그 말 한마디에 은지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은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만수를 똑바로 봤죠. 알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빚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거죠? 물론이지. 계약서 쓸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강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신랑은 어떤 사람인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착해. 말수 적고 조용하지. 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해코지 같은 거 안 해. 걱정 마. 폭력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용한 애지.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강만수는 부하 직원에게 손짓했고 곧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혼인신고서였어요. 하얀 종이 위에 빨간 글씨로 혼인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서은지. 27회를 살아온 이름.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될 이름.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로요. 도장도 찍어야지. 은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도장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준 도장이었죠. 은지는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었습니다. 꾹. 그 순간 은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로요. 강만수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뒤 예식장에서 보자. 작은 결혼식 할 거야. 하객은 많이 부르지 마. 조용히 끝낼 거니까. 예.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만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어요. 참, 우리 아들 이름은 강도윤이야. 기억해둬. 강도윤. 은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도윤. 내 남편이 될 사람.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요? 키는 크려나요? 성격은 정말 조용한 걸까요? 은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강만수와 부하 직원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은지는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은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은지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은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강도윤의 아내로요. 얼굴도 목소리도 성격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로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준비, 이사 준비, 그리고 새로운 삶.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지에겐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은지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시간만 보냈죠. 결혼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강만수 측에서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요. 예식장, 드레스, 부케까지. 은지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은지는 작은 예식장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은지는 낯설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은지의 얼굴에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좀 더 웃어보세요. 결혼식인데 너무 굳어 계세요. 아, 네. 은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결혼식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 예. 곧 시작할 거야. 긴장하지 마. 강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신랑은 어디 계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예식장에 먼저 들어가 있어. 곧 보게 될 거야. 강만수가 대답했어요. 참, 하객은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쪽 몇 명, 내 아버지. 그게 다야. 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게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말하죠?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의자는 20개 정도밖에 없었고
하객은 손에 꼽을 만큼 뿐이었어요. 앞쪽에 아버지 서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은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단상 위를 봤습니다. 거기 신랑이 서 있었어요. 강도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는 컸어요. 180cm는 되어 보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얼굴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잘생겼다기보단 온화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은지를 보지 않았어요. 은지가 단상 앞까지 걸어갔지만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봐요. 사회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제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불안함,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죠. 그럼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랑 강도윤 씨, 신부 서은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신랑 강도윤 씨? 그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인 거죠. 사회자는 잠시 망설이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신부 서은지 씨, 신랑 강도윤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럼 이제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혼인서약서가 놓였습니다. 은지는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도윤도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걸 봤습니다. 도윤의 손이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도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셨습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조용했어요. 박수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은지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 바라봐 주세요. 은지는 도윤을 봤어요. 도윤도 은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도윤의 눈빛을 똑바로 봤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도요. 도윤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죠. 자, 웃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지는 억지로 웃었어요. 도윤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었어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강만수가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이제 집으로 가면 돼. 집이요? 응. 도윤이랑 살 집. 이미 준비해뒀어. 강만수가 도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은지는 그 침묵이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다고 했으니까요. 강만수가 말했던 대로 조용한 사람인 거라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은지는 도윤을 따라 예식장을 나왔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은지는 차에 탔습니다. 도윤도 운전석에 앉았죠.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은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도 말이 없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기,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은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운전했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은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말수가 적은 사람인가 봐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어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방 2개, 화장실 하나. 가구도 다 갖춰져 있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은지의 방인 것 같았어요. 따로 쓰는 거예요? 도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안도했어요. 같은 방을 쓸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죠.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은지는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새 집에 있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남자의 아내로요. 은지는 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한 얼굴이 낯설었죠. 은지는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윤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은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컵을 가리켰습니다. 차를 끓이는 것 같았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은지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은지는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차를 끓여 컵에 따랐어요. 그리고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은지가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도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은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차였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강만수가 미리 알려준 걸까요?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혼자 방에 누워 있었어요. 낯선 집, 낯선 침대, 낯선 남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게다가 옆방에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강도윤. 오늘 처음 만난 남자. 아니, 만났다기보단 봤다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은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거기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고 있었죠. 도윤은 은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도 물 마시러 나왔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하나 더 꺼냈어요. 물을 따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은지가 컵을 받았습니다.
둘은 마주서서 물을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은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들어 천천히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손목이 돌아갔죠. 의미를 알 수 없는 손짓.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말을.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그리고 다시 수화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은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화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안합니다. 도윤의 손짓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죠.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결혼식 내내 말이 없던 이유, 고개만 끄덕이던 이유, 차 안에서도 침묵하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어요. 몰랐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만수는 말했었죠. 말수 적고 조용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이런 의미였다니. 은지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은지는 지역 돌봄센터에 다녔었죠.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은지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그곳에서 은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노래 부르기, 그리고 수화. 센터에 청각장애 아이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기초 수화를 가르쳤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요. 은지는 그때 배운 수화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떠올랐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조금 할 줄 알아요. 서툰 수화였지만 은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입이 벌어졌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요? 도윤의 수화는 빠르고 능숙했어요. 은지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죠. 많이는 못해요. 오래전에 배웠어요. 은지가 천천히 수화로 답했습니다. 손동작이 어색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어요. 진심 어린 미소. 천천히 말할게요. 도윤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천천히. 은지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요. 고마워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엌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죠. 타자를 쳤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은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숨긴 것 같네요. 도윤이 계속 타자를 쳤어요. 미안해요.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은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은지의 입술을 읽는 것 같았어요. 독순수를 할 줄 아는 거죠. 어차피 선택권은 없었어요. 저도 당신도. 은지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도윤은 잠시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혼.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은지는 화면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도윤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하,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은지는 그 문장을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타자를 쳤고 은지는 말로 답했어요. 때로는 서툰 수화로요. 도윤은 은지에게 기초 수화를 가르쳐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좋아요. 간단한 단어들이었지만 은지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도윤은 은지의 손동작을 고쳐주며 웃었습니다. 은지도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은지는 이 결혼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죠.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억지로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표정과 손짓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제 자야 할 것 같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가기 전 도윤이 은지를 불렀어요. 수화로요. 은지는 알아봤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 잘 자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달리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편이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침묵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통의 시작이었죠.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의 첫날을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어디인지 몰랐어요. 낯선 천장, 낯선 방.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죠. 결혼, 강도윤, 수하.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은지는 세수를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도윤의 방문은 닫혀 있었죠.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가 꽤 있었어요. 계란, 우유, 빵, 야채. 누가 미리 채워놓은 것 같았죠. 은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풀고 팬을 달궜어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죠. 빵도 구웠습니다. 커피도 내렸어요. 요리하는 동안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결혼은 조건으로 시작됐지만 그래도 부부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도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수화를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휴대폰으로만 대화해야 할까요? 은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덜 깬 것 같았죠. 아, 깼어요? 아침 만들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수화를 했어요. 제가 할 텐데요. 은지는 어젯밤 배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충 의미를 알아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블에 앉았죠. 은지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는 못 만들었어요. 그냥 간단하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다는 뜻이겠죠.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둘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죠.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은지가 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해요. 수화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그럼 같이 할까요?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면 도윤이 닦았어요.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도윤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타자를 쳤죠. 오늘 뭐 할 거예요? 은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당신은요? 도윤이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저는 원래 수화 강의를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쉬려고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도윤이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집 정리하고 싶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타자를 쳤습니다. 그럼 오후에 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네, 좋아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다녀올게요. 도윤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알아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도윤이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짐도 정리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죠. 은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창문도 닦았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때 문자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곧 집에 갈게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은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알겠어요. 재료 사갈게요.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서 와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지가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와, 많이 샀네요. 고기, 야채, 과일, 빵. 가득 들어있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당신이 쉬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해요. 어제 설거지처럼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고기를 손질하면 은지가 야채를 썰었어요. 도윤이 불을 조절하면 은지가 간을 봤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가끔 도윤이 수화로 무언가 물어보면 은지는 최대한 알아듣으려 애썼어요. 모르는 건 휴대폰으로 물어봤죠. 요리하는 내내 둘은 웃었습니다. 도윤이 양파를 썰다 눈물을 흘리자 은지가 웃었어요. 은지가 간을 너무 세게 하자 도윤이 고개를 젓고 웃었죠.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불고기, 샐러드, 된장찌개, 밥. 꽤 푸짐한 상이었죠. 우리가 만들었다니 신기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함께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았죠. 도윤이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있었어요. 도윤은 자막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은지도 함께 웃었어요. 그때 도윤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타자를 쳤죠. 고마워요. 은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뭐가요? 수화 배우려고 하는 거요. 같이 요리하는 거요. 저한테 잘해주는 거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잘 대해줘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이 결혼 조건으로 시작됐지만요. 그래도 잘 지내고 싶어요. 당신이랑요. 은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잘 지내고 싶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도윤에게 수화를 더 배웠어요. 도윤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가르쳐줬습니다. 배고파요, 졸려요, 좋아요, 싫어요. 일상에서 쓰는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은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손동작이 어색했지만 도윤은 웃으며 고쳐줬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요. 은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도윤은 알아봤어요. 당신도 잘 자요. 도윤도 수화로 답했습니다. 은지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낯선 남자였는데 오늘은 함께 요리하고 웃었죠. 수화도 배웠어요. 조금씩 천천히 도윤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둘을 이어주는 다리였죠.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둘은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은지와 도윤의 생활은 조금씩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은지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도윤도 곧 일어나 같이 식사했죠.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통했습니다. 식사 후엔 각자 할 일을 했어요. 도윤은 수화 강의를 나갔고 은지는 집안일을 하거나 도서관에 갔죠. 저녁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엔 도윤이 은지에게 수화를 가르쳐줬어요. 은지의 수화 실력은 날로 늘었습니다. 이젠 기본적인 대화는 수화로 할 수 있었죠. 오늘 뭐 했어요? 은지가 수화로 물었습니다. 강의했어요. 초등학생들 가르쳤어요. 도윤이 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둘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도윤의 도시락을 싸줬어요. 밥, 반찬, 과일. 정성스럽게 담았죠. 어느 날 아침 은지는 도시락을 싸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은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맨 위에 살짝 올려놓았죠. 도윤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은지는 도시락을 건넸어요. 오늘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어요. 은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타자를 쳤죠. 메모 고마워요. 정말 힘이 났어요. 은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도윤이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저도 당신 도시락에 뭔가 넣고 싶어요. 은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 도시락이요? 저는 도시락 안 싸는데요. 사실 은지는 밖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도서관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거나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타자를 쳤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 도시락 싸줄게요.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제가 당신 거 싸주는 건데요. 저도 하고 싶어요. 도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당신도 밖에서 제대로 못 먹잖아요. 제가 챙겨주고 싶어요. 은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은지는 다른 사람을 챙기기만 했으니까요. 그럼 고마워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은지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죠.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짧은 문장을 적어 도시락 옆에 놓았어요. 은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가리켰어요. 은지는 도시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옆에 놓인 메모를 봤어요. 오늘도 무사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지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은지의 도시락 옆에 메모를 남겼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날씨 좋아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따뜻했어요. 은지는 매일 그 메모를 모았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했죠. 은지도 도윤의 도시락에 메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힘내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둘의 도시락엔 매일 작은 메모가 들어갔어요.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을 글로 전했죠. 어느 주말 은지와 도윤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거였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은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헤어질까 봐요.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잡았죠. 둘은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은지가 뭔가 물어보면 도윤이 휴대폰으로 답했습니다. 가끔은 수화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을 다 보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아메리카노를, 도윤은 카페라테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오늘 재밌었어요. 은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윤이 답했어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렸어요.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죠.
하지만 은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주말이었으니까요. 지난 27년 동안 은지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죠. 아버지의 빚 때문에 늘 쫓기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은 없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 없는 조용함이 좋았죠. 뭐 생각해요? 도윤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좋아요. 은지가 답했어요. 지금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타자를 쳤죠. 저도 좋아요. 당신이랑 있으면 편해요. 은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죠. 저도요. 편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였어요. 도윤이 면을 삶고 은지가 소스를 만들었죠. 익숙한 호흡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은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요. 조건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상이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는 일상. 은지는 처음으로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빚 걱정도 사채업자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내일을 생각하며 살 수 있었죠. 도윤 덕분이었어요. 아니, 이 결혼 덕분이었을까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지는 지금 이 삶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죠. 도윤을요. 이 조용한 일상을요. 뭐 생각해요? 도윤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생각해요. 은지가 답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은지는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은지는 이 결혼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시작된 결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에 가까웠죠. 도윤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메모를 써줬죠. 저녁엔 함께 요리했고요. 은지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은지는 도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닫혀있던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도윤과 함께 아침을 먹겠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건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젠 달랐어요. 일상이 됐습니다. 소중한 일상. 은지가 지키고 싶은 일상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도윤의 관계도 계절처럼 변했어요. 이젠 서로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죠. 어느 날 아침 은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괜찮아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응, 괜찮아요. 뭐 잘못 먹었나 봐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증상은 계속됐어요. 은지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임신.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은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임신이요? 네, 약 6주 정도 됐어요. 은지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도 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죠. 놀란 표정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은지는 말을 걸지 못했고 도윤은 손짓조차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손을 배 위에 얹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타자를 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은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은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라서요. 도윤이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저도요. 생각지 못했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낳고 싶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조건으로 시작됐어요. 아이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낳고 싶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도윤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요. 저도 낳고 싶어요. 정말 낳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울어요? 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은지는 다가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타자를 치는 게 힘들어 보였죠. 기뻐서요. 정말 기뻐서요. 제가 아빠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은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은지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은지를 꽉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버지 강만수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강만수는 바로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강만수는 여전히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은지가 임신했어요. 강만수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크게 떴어요. 임신? 정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만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손주구나. 내 손주.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 있어? 은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아직 작은 점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죠. 강만수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작네. 강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작아. 그리고 강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은지는 처음 봤습니다. 강만수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요. 고맙다. 강만수가 은지를 봤습니다. 정말 고맙다. 은지는 당황했어요. 고맙다니요. 제가요? 우리 가족의 아이를 선물해줘서. 강만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만수는 자주 찾아왔어요. 은지의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죠.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만수는 은지와 도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사채업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지.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 적도 있고. 강만수의 목소리는 무겁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손주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은지와 도윤은 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채업 정리하고 있어. 다 끝내고 다른 일 할 거야. 무슨 일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복지 쪽으로 생각 중이야. 취약 가정이랑 장애 아동 돕는 일. 내가 빼앗은 것들을 이제는 돌려줘야지.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말이에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 은지는 강만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강만수는 은지를 사채 대신 결혼으로 묶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날 밤 강만수는 오래 머물렀어요. 은지와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얘기했죠. 남자애면 뭐가 좋을까? 여자애면요? 강만수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사람도 가족이 그리웠던 거겠죠. 따뜻한 가족이요. 그리고 지금 그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건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은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작은 생명이지만 이미 많은 걸 바꿨어요. 은지의 삶도, 도윤의 삶도, 강만수의 삶도 모두 이 작은 생명 덕분에 변하고 있었죠. 은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구나. 그날 밤 은지는 행복했습니다. 도윤과 나란히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요. 잘 자요, 우리 아기. 은지가 속삭였어요. 도윤도 배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은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걸음도 조심스러워졌죠. 도윤은 은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의도 줄이고 집에서 은지를 돌봤어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도윤은 따라다녔죠.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은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있어야 해요. 도윤이 답했어요. 은지는 웃었습니다. 과보 같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죠. 강만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과일을 사오고 영양제를 챙겨줬죠. 몸은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은지를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지가 답하면 강만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강만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사채업 정리 서류야. 강만수가 답했어요. 다 끝냈어. 이제 완전히 손 뗐어.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속했잖아. 손주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 되겠다고.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복지재단 설립했어. 강만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취약 가정이랑 장애 아동을 돕는 재단이야. 이름은 할인복지재단으로 지었어. 은지는 서류를 봤어요. 할인이요? 손주 이름이야. 미리 지어봤어. 강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할인. 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야.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예쁜 이름이에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강만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재단 설립하는데 내 재산 반 넣었어. 앞으로는 이 일에 전념할 거야. 과거에 내가 망친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빼앗은 걸 돌려주는 거지. 은지는 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죠. 대단하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강만수가 은지의 배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바뀐 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를 변하게 했어. 고마운 아이야. 은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바꾸고 있다니.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 3시 은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깼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신음소리가 나왔죠. 도윤이 잠에서 깼습니다. 은지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윤이 은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리지 않고 바로 열었죠. 괜찮아요? 도윤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은지가 힘겹게 말했어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구급차를 불렀죠.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가요. 도윤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은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도윤도 함께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도윤은 은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아팠지만 도윤의 손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은지를 분만실로 옮겼어요. 도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같이 있고 싶어요. 도윤이 간호사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보호자 한 분은 들어가실 수 있어요. 도윤은 재빨리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흘렀죠. 괜찮아요? 도윤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악을 썼어요. 도윤은 은지의 손을 잡고 이마에 땀을 닦아줬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응원했습니다.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딸. 은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꼭 감고 작은 손을 움켜쥐고 있었죠.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은지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 은지의 품 안에서 숨쉬고 있었죠. 할인아. 은지가 속삭였어요. 엄마야. 아기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봤어요. 은지는 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도윤도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큰 손에 작은 아기가 쏙 들어왔어요. 도윤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고마워요. 도윤이 은지를 보며 수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낳아줘서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강만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다 간호사에게 물었죠. 강도윤 씨 부인 출산하셨나요? 네, 새벽에 무사히 출산하셨어요. 산모는요? 아기는요? 둘 다 건강하세요. 강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도윤이 아기를 안고 있었죠. 강만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강만수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얼굴. 모든 게 작고 소중했죠. 안아볼까? 강만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어요. 강만수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안아보는 손주였어요. 작은 손이 강만수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강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인아. 강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작은 입술이 움직였어요. 강만수는 한참을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와 도윤을 봤어요. 고맙다.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약속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러고 계세요. 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만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채업은 완전히 정리했고 복지재단에만 전념했죠. 과거의 빚 때문에 괴로워하던 가정들을 찾아가 도왔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센터도 만들었죠. 수화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필요한 모든 걸 제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손주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강만수가 답했습니다. 과거의 빚을 지금 갚는 거야. 돈으로 갚을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람들은 강만수를 다시 봤어요. 예전의 무서운 사채업자가 아니라 따뜻한 복지사업가로요.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강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할아버지가 되겠다고요. 할인이가 3살이 됐어요. 작은 아기는 어느새 총총 걸어다니는 아이가 됐죠. 할인이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웠죠. 아빠. 할인이가 작은 손으로 수화를 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할인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도윤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엄마랑 공원 갔어요. 할인이도 수화로 답했어요. 서툴지만 도윤은 다 알아들었죠.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는 말도 할 수 있었고 수화도 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는 말로, 아빠와는 수화로 대화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인이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도윤은 수화 강사 일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작은 수화 학원을 운영했죠. 할인 수화 학원. 할인이 이름을 딴 학원이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에게도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는 또 하나의 언어예요. 도윤이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죠. 많은 부모들이 공감했어요. 아이들을 보냈고 학원은 점점 커졌죠. 은지는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수가 만든 할인복지재단 산하센터였어요. 가족 상담을 담당했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가족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 은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어요. 은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희망을 얻었죠. 강만수는 재단 이사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국의 취약 가정과 장애 아동을 돕는 사업을 펼쳤어요. 장학금,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주 때문이야. 강만수가 답했어요. 저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거 아냐. 그때 떳떳하게 대답하고 싶어.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은진의 가족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할인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죠. 아빠, 그네 태워줘요. 할인이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할인이를 그네에 태웠어요. 높이 올려줘요. 알았어. 도윤이 그네를 밀었습니다. 할인이는 깔깔 웃으며 흔들렸어요. 은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죠. 강만수도 함께 왔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같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높이요. 그래, 할아버지도 높이 갈게.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라고요. 사채업자였던 강만수가 손주와 웃으며 노는 모습, 말 못하는 남편 도윤이 딸과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빚에 쫓기던 은지가 행복한 엄마가 된 모습,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은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먹자. 은지가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과 강만수도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어요. 할인이는 딸기 맛을, 은지는 바닐라를, 도윤은 초코 맛을 골랐죠. 강만수는 아무거나 좋다고 했지만 결국 민트 초코를 샀어요. 할아버지, 그거 맛없어요. 할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강만수가 웃으며 한 입 먹었어요. 할인이는 킥킥 웃었죠.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이 집엔 여전히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은지는 도윤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죠. 도윤도 은지의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았어요. 할인이는 둘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말과 수화를 자유롭게 오가며요. 엄마, 아빠는 왜 말 안 해요? 할인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는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배우지 못했어. 은지가 설명했어요. 그럼 불편해요? 아니, 불편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잖아. 수화요? 응, 수화.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수화 배울래요. 아빠랑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은지는 할인이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많이 배우자. 도윤이 수화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할인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새로운 수화 배웠어요. 할인이가 신나서 수화를 보여줬어요. 도윤은 박수를 치며 웃었죠. 우리 딸 최고야. 아빠도 최고예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은지가 만든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가 차려져 있었죠. 맛있겠다. 강만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인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수화로 잘 먹겠습니다를 했죠.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가족이구나. 은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사 후 할인이는 도윤에게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책 읽어줘요. 도윤은 할인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어요. 글자를 가리키며 수화로 설명했죠. 할인이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토끼야. 토끼는 어떤 소리네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은지가 다가왔어요. 토끼는 조용해. 거의 소리를 안 내. 아, 아빠처럼?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도윤과 은지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죠. 응, 아빠처럼. 은지가 답했습니다. 할인이도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인이는 잠들었고 강만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지와 도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둘 다 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곁에 있는 게 좋았죠. 행복해요. 은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윤이 답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요. 저도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조건으로 시작된 결혼. 침묵으로 가득했던 첫날 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침묵을 지나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됐어요. 말이 없어도 사랑은 전해졌고 소리 없이도 행복은 가득했죠. 은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 별처럼. 은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빛났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날 거예요. 우리 가족은요. 함께니까요. 은지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윤은 은지를 꽉 안았어요. 그렇게 둘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침묵. 사랑이 가득한 침묵. 이 집엔 큰 소리가 없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가요. 그리고 그 대화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조건이 사랑이 되고 침묵이 행복이 되는 기적을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요. 내일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할인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강만수가 계속 좋은 일을 하길. 도윤이 옆에 있어주길. 은지는 그렇게 바랐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 가족은 함께니까요. 침묵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으로 시작된 사랑도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은지와 도윤처럼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강만수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